다른별 대처법에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를 합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그 아내가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럴 것 같으면 짐 싸서 나가. 그랬대. 알았어. 그러고 얼른 짐 싸서 나가요. 그리고 진짜 안 들어오는 거야, 이놈이. 들어오라는데 네가 나가라며. 그래서 안 들어와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지발로 지가 나가요. 듣기 싫다고. 나가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나가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생활비 또 보내줘요. 생활비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기타 비용에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내년에는 또 잘 보내줘요. 또 그냥 안차단씩 살으라고 줄건 또 줘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예 쌩까요. 그냥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상간녀 집에 얹혀 살던가 같이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사는 거야. 아예 끊어버려요. 그죠? 거의 이 동네가 많아요. 그나마 요 동네에 있으면 그나마도 처자식은 아이들은 내 와이프가 잘 케어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스트레스 받고 자기 즐기는 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내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게 싫은 거고,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보내주면서 뚫린입이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지내지?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와서 잠자리 좀 하고, 그리고 가끔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가 있어요? 한간장에 놀면서 룰루랄 하면서 그래도 때리면 또 금여 뭐 돈도 보내주고 뭐 필요하다 이러면 또 뭐도 보내주고 지원할 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래 좀 나아요. 그죠?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쳐 죽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쳐 죽는 사람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가가지고 애들조차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만나고 오지도 않아요. 연락하면 쌩까고 뭐 수신 차단시켜놓고 연락이 안 돼요.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있고.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아내가 돈 버는 경우예요. 아내가 나름대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아내가 의뢰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비 뭐 비용 관련되는 거 기타 등등 안 줘도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여자한테 폭 받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냥 한마디로 해서 폭 받아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서 이제 살림을 하나 차린 거죠. 이 살림을 차리게 되면은 잘 보세요. 살림을 차리게 되면은 여기 상간녀가 있죠. 상간녀가 여기 남편이 또 있을 거고 상간녀가 남편의 뭡니까? 부인이 돼 있고 이 집이 이제 저쪽 집이 있으니까 큰 집이 있죠. 그 큰 집에는 누구예요? 큰 마누라가 있는데 거기에 돈 보내주면은 이 상간녀 가만히 있겠어요? 뒤지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보내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락하면 뒤져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상간녀가 되는 거야. 졸지에 남편에 의해서. 얘는 몸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살림을 차렸느냐 안 차렸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자, 그런데 어떤 놈도 살림 차리고도 이것도 줘요. 또 이렇게 양육비 주는 거죠. 일종의. 자,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뭐 어떻게 되냐면 이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혼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 두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심리적인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을 가능하면 돼요.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면 두 번째는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을 안정시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세 번째 뭐를 합니까? 남편이랑 한판 붙어야죠.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약 5대5예요. 5대5. 사생결단을 낼 때 5대5예요. 이혼할 확률이 50%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함께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치료하려고 들면서 갈 확률이 5대5예요. 5대5.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사생결단을 낼 때 5대5인데 이게 어설프면은 남편한테 끌려가요. 여기서 심리적인 독립이죠. 심리적인 독립도 어설프게 돼 있어. 그럼 남편 말 몇 마디에 그냥 끌려가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게 상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혼 소송을 해야 돼요. 여기는 소송은 끝까지 가서 아주 끝장을 내놔야 돼요. 이 자체는. 근데 여기에는 그래도 이 관련되는 기회에 관련되는 비용, 기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 남편에게도 한 번은 부여를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독립과 심리적인 독립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거고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내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웃는 거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을 잃은 아내는 더 이상의 아내가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적인 독립이 돼 있고 심리적인 독립이 돼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 안 웃으면 아이들이 안정 안 돼요. 아내가 웃게 되면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묘한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기본 체계를 갖다 놓고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아내가 늘 웃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사생결단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장내면 돼요. 물론 이걸 준비하고 끝장내면 좋은데 얘 뭐 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해야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이 생활비 관련되는 걸 이렇게 가면서도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자기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는 한 번은 기회를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혼을 각오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뭡니까? 가정이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저와 자식이 있는 곳이에요. 장소의 장소. 장소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냐면 싸움하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한 3, 4일 있다 또 들어오고 진화를 합니다. 조금만 싸우면 집 나가요. 근데 이번에 외도 문제는 한번 입을 판 엎었어요. 나가면 안 죽어요. 어떤 경우는 한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싸우고 또 너무 힘든 거야. 또 뛰쳐나가요. 또 뛰쳐나가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왜? 여자가 있거든요. 여자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이유는 찜질방에서도 하루 이틀이지 고시원에서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서 요 집이라는 게 그나마 편하다고 생각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너 터지러. 물론 터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또 이상하면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유부녀거나 이게 안정적인 체계를 가져갈 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특정한 계기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나가서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미리 그걸 알고 이 상태를 가지 않게 집을 나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나가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대응을 할 때는 실제로 그냥 집까지 나갈 정도에서 나가서 지금 벌써 1개월 이상, 2개월 동안 이제 3개월 이상 막 이렇게 연락은 오는데 이게 심심하면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로 막 들어가는 경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항상 처자식은 늘 자기가 케어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인지를 딱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사생결단을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놓고 사생결단을 딱 했더니 그래! 끝내! 오케이! 내가 위자료를 얼마를 주고 뭘 주고 다 줬어. 그리고 이제 이혼서를 딱 합의위원회까지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혼서를 딱 이게 해서 이제 확정 판결 딱 받았어. 나오면서 우리 밥 먹고 갈래? 모텔 잠깐 들렸다 갈까?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혼한 거 아니라니까요. 남자는 법원에서 나와서도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 냈든 안 냈든 이혼한 거 아니에요. 언제 이혼했다라는 걸 실감합니까? 아내가 재혼할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쳐 뒤집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있다 없다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그냥 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각하는 패턴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면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혼 법정에 가요. 그래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없으면 그래도 내면 안 들어요. 어디 가가지고. 허리죠. 허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 좋다. 이혼은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나도 그렇게 될 거 뻔히 아니까. 화내지 마세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